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35점 배점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고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감가상각비라는 이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지금 차트 보니까 지금 우리 문제상에서 제공해준 차트가 이거고 문제지에 그려져 있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차트를 이걸 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그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어선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 그랬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계열이 지금 우리 주황색이죠. 주황색. 이 주황색 막대기 하나 선택해 주고요. 주황색 막대기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계열 차트 종료 변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취득 원가 계열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감가상각비의 차트 종류를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묶은 세로 막대기를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보조축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축이 생겼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열이 지금처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 제목이랑 보조 세로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차트 봤을 때 차트 윗부분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걸로 이제 차트 제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을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지 그림에는 감가상각비하고 이렇게 제목이 들어있는데 우리 거에는 없어요. 그거 이제 제목 집어넣으라고요. 자, 일단은 제목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차트 선택해 주고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도구라는 요 메뉴가 생기죠. 거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디자인 클릭해 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차트 제목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차트 제목을 넣는데 문제 그림에 봤을 때 차트 위에 있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글씨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차트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일단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비품별 취득 원가 슬래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 칸 띄고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도 제목 집어넣자고요.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고요. 축에다가 제목 집어넣겠습니다. 축에 제목을 넣을 건데 우리는 보조 세로축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축 제목하고 이렇게 뜨죠. 뜨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우리 감가상각비 하고 써주면 되죠. 해서 감가상각비라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렇게 감가상각비라고 들어갔고 차트의 제목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세로축이랑 보조 세로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최대 경계와 우리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맨 밑에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는 맨 밑에 이제 0이 돼 있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하고 50만원 단위로 되어 있고 최대값이 지금 350으로 돼 있죠. 문제 그림에는 400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수정하라고요.
해서 지금 우리 최소값은 0으로 해주면 되고 최대값은 우리 40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주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세로축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축서식하고 이렇게 대여 상자 뜨죠. 그러면 최소값은 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최대값이요. 최대값은 지금 우리 400만원으로 입력해 줘야죠. 해서 400만원 해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단위가 지금 여기서 기본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100만원 단위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너무 기니까 지수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변경되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맨 밑에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됐고 그 다음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그리고 제일 위에 400만원 하고 똑같이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도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보조 세로축을 보게 되면 문제지 그림에는 0이다, 10만원이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0하고 5만원 단위로 쭉쭉 커지게 돼 있고 맨 위에 꼭대기가 45만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40만원을 하라 그랬죠. 요것도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보조 세로축 이제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축서식 대여 상자에 보조축으로 그렇게 이제 값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최소값은 0 맞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지금 45만원이 들어있으니까 얘 다 지워버리고 40만원 하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주단위는 우리가 이제 10만원으로 그렇게 변경해 줘야죠. 해서 싹 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1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맨 밑에 0 맞죠? 그 다음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취득 원가라는 요 계열이 있대요. 요 계열에 냉온풍기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문제지에 봤을 때 냉온풍기가 이렇게 있고 묶은 세로막 대형 있죠? 요것만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취득원가 그럼 요 파란색 막대기 얘기하는 거고 냉온풍기다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고 얘 이제 레이블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취득원가 막대기를 하나 선택하고 나면 모든 취득원가 막대기가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냉온풍기만 할 거니까 냉온풍기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요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레이블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막대기 위에 있는 거고 문제 그림에는 아래쪽에 있죠. 요거 이제 변경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요 막대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곳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게 되면 이제 위치 변경시킬 수 있게 나오죠. 해서 가운데 그럼 여기 있고 안쪽 끝 그럼 여기 있고요. 축에 가깝게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 데이터 설명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문제 그림처럼 하려면 축에 가깝게 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레이블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차트 영역 그랬어요. 차트 영역에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 검정, 어둡게 1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지정하자고요. 우리가 차트 영역을 이제 그렇게 바꿀 거니까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죠. 이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스타일하고 여기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요거 눌러서 크게 펼쳐서 얘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펼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보통 효과 검정 어둡게 1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우리 끝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푼 거고 세로축의 주 눈금선이요. 주 눈금선을 파선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선을 봤을 때 주 눈금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죠. 실선으로 돼 있는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전부 다 파선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바꾸라는 얘기요. 해서 우리 요 주 눈금선을 바꿀 거니까 주 눈금선을 한번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주 눈금선들만 쭉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 눈금선 서식하고 이렇게 뜨고요. 우리가 이제 선 모양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우리 치우김의 선으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선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선 모양 바뀔 거니까 대시 종료 이제 선택해 주고요. 문제상에서 파선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파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파선으로 이렇게 전부 다 주 눈금선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끝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이 창 닫을게요. 자, 닫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서로 그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비교해서 뭐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얘기죠. 자, 글자 크기 좀 크게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에 3번부터 시작해서 2에 30번 영역에 그러고 나왔어요. 자, 2열 그러면 지금 할인 금액이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곳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설정이라는 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할인 금액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파란색으로 반품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에 거기 들어있는 값이 0이면 빨간색으로 요 당구장 표시 요거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그냥 할인 금액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0이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할인된 금액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이 원래 들어있는 것들은 그냥 검정색으로 할인 금액의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그냥 이제 표시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우리가 샵, 샵샵 제로 하고 그걸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한글로 반품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당구장 표시 요거를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도형에 가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요.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빗면이라는 요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2에서 G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G2에서 G3이다. 그럼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빗면이라는 그 도형 생성하고요. 그때 이제 그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 설정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그때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서식 설정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도형부터 집어넣고 시작하자고요. 자,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때는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도형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 빗면이라고 있죠. 요 빗면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의 2번에서 G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빗면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빗면 도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도형에다가 글씨 먼저, 텍스트 먼저 입력하고 시작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빗면이라는 요 도형에다가 텍스트 먼저 집어넣고 시작하자고요. 도형 위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 설정하고 직접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매크로 지정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러고 나오죠. 매크로 이름은 지금 문제상에서 서식 설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설정이라고 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매크로 이름 만남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하면서 만남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키보드나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록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제 매크로 켜졌어요. 켜졌는지는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보게 되면 기록 중지 버튼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서식 지정할 거니까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30번까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숫자 1번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G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싹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면 할인 금액에 마이너스 1이라고 들어있으면 파란색으로 반품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색깔이 나오고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색깔 이름을 먼저 쓰면 되겠죠. 해서 우리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랑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써야 되니까 우리 또 대괄호 열어주고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파란색으로 반품이라고 글씨를 표시하는 거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그 뒤에다가 반품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0일 때는 빨간색으로 요 당구장 표시 요거 이제 표시하래요. 자, 그럼 그 뒤에 가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또 대괄호 열어주고 일단은 색깔 이름부터 써야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빨강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 다시 우리 대괄호 열어주고요.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같다라는 표시해주고 0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당구장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특수기호 집어넣을 때는 우리 자음 누르고 한자 누르면 되는데 대부분 자음이 이제 미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미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미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음에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요. 한자 키 누르면 특수문자가 이렇게 뜨죠. 이 중에서 이제 6번째 있는 6번이요. 이렇게 이제 당구장 표시해주고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외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할인 금액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검정색이다. 그럼 원래 우리 기본값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의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표시해라. 요것만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뒤에 가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샵, 컴마, 샵, 제로 하고 요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서식 설정 다 했어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원래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곳은 전부 다 이제 천 단위마다 컴마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0인 곳은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당구장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입력돼 있던 그곳은 파란색으로 반품하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매크로 다 한 거죠.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해주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데이터도 좀 보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반품이라는 것도 있고 당구장 표시된 것도 있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2의 3번에서 2의 30번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에 가게 되면 빗면이라고 있는데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의 5번부터 6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형부터 또 만들자고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가고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빗면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G의 5번부터 6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G의 5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우리 도형 그려주고요. 그리고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부터 하자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서 텍스트 이제 입력 끝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쓰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해제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그리고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 켜진 거죠. 켜졌으니까 2의 3번 셀 찍어주고요.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30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셀 서식 들어가야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온 다음에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일반으로 고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반이라고 여기 있어요. 자, 1번이라고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 전부 다 껐습니다.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식 설정이라는 요 단추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 설정이 되는 거고, 서식 해제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서식 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매크로 작업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타 작업 3번으로 일단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기타 작업 3번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프로시저 이제 작성하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비품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비품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여기 있죠. 자,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비품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그리고 폼이 초기화가 되면 그때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매일, txt 구매일이라는 이 특성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날짜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비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 목록에는 H4번부터 H15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먼저 하자고요. 비품 관리라는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지금 요 단추를 아무리 클릭해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품 관리라는 폼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개발 도구로 들어가고요. 디자인 모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비품 등록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자, 지금처럼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떴고요. CMD 비품 목록하고 비품 목록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비품 관리라는 폼이 어떻게 되게 해라. 우리 쇼 보여달라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요. 자,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비품 등록이라는 이 단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비품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되면 그랬어요. 초기화 됐을 때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하래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매일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여기 구매일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지금 여기 있죠. 이곳에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비품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가 있대요. 비품명이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H4번부터 H15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랬어요. H4번부터 15번에 지금처럼 비품명이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 콤보 상자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게 하래요. 지금 콤보 상자를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곳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디자인 모드 눌러주고요. 그리고 비품 등록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비품 관리라는 이 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폼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뜹니다. 근데 우리는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뭐 했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초기화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라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나오죠.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작성해 주면 되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 구매일부터 하자고요. 구매일이요. 구매일을 txt 구매일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그곳에 실제 값은 뭘로 해라? 우리 날짜 표시해주는 데이트로 해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cmb 우리 비품명이요. 자,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mb 비품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가 있는데 이 콤보 상자의 로우 소스는 엑셀에 들어있는 H4번부터 시작해서 H15번 영역에 있는 그 데이터를 로우 소스로 쓰겠습니다. 행 원본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자,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비품 등록 클릭해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오늘 날짜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그 다음에 비품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도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콤보 상자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냉온풍기부터 시작해서 쭉쭉 내려가서 프린터까지 이곳에 이제 비품명이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비품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 비품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품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폼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겠죠.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게 되면 이곳에 지금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매일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구매일이 들어갈 거고 비품명은 여기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겠죠. 그럼 그게 두 번째 열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취득원가는 세 번째 열에 들어가면 되고 내용 연수는 네 번째 열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이제 다섯 번째 열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빈칸이 있어요. 우리 감가상각비는 입력 안 하죠. 입력을 안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 원가다, 내용 연수다, 잔존가치다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입력받는 그 값이니까 그 값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계산해서 이제 감가상각비에 여기다가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모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 비품 등록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요 등록이라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등록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곳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폼에 입력되어 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옮길 거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입력행을 계산할 때 원래는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제목이 시작하니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근데 그 위에 표 1하고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 표 1이라고 요 글씨가 만약에 A의 1번 셀에 들어있다. 그리고 구매일이라는 요 제목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상에서 A의 2번 셀에 요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 작성하면 되는데 이 코드 작성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코드 입력할 때 우리 입력행부터 계산한다 그랬죠? 그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행을 그렇게 다 구해 놓고 이제 우리 여기 텍스트 상자에 입력돼 있던 것들을 우리가 1열에다가 이제 입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콤보 상자에서 입력한 그 값을 두 번째 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취득원가 여기다가 입력한 그 값을 그대로 3열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내용 연수 요 텍스트 상자에서 입력된 그 값을 네 번째 열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잔존가치 요 텍스트 상자에 입력돼 있던 그 값을 이제 다섯 번째 열에 집어넣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감가상각비는 따로 우리가 입력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취득원가하고 내용 연수하고 잔존가치가 지금 3번, 4번, 5번 열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요. 세 번째 열에는 취득원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에는 우리 내용 연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이랑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이랑 서로 빼라. 뺄 때 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앞뒤로 이렇게 이제 가로 먼저 붙여준 거예요. 문제상에도 이렇게 가로 붙어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뒤에 나누기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내용 연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죠. 해서 그때 이제 내용 연수라는 거는 4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4열로 나눠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입력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작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 작성했으면 이제 엑셀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서 비품 등록이라는 거 클릭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비품명은 우리 쇼파다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취득원가는 우리 뭐 50만 원이다. 그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연수는 지금 여기다가 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30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이제 등록이라는 버튼만 땅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갔고 감가상각비까지 이렇게 계산돼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비품 관리라는 이 폼에 보게 되면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날짜와 시간, 날짜하고 시간 둘 다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폼이 종료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문제 그림에 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위에 이 제목을 보니까 메시지 박스의 제목을 보니까 화면 종료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버튼은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죠. 요거 이제 만들라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이제 폼이 종료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디자인 모드 들어갔고 비품 등록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폼 그림에서 이 종료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이 단추 종료라는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뜨죠.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자, 일단은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되니까 메시지 박스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때 그곳에다가 나타낼 게 우리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같이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now하고 써주면 되겠죠. now라고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에 종류 쓰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VB OK only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입력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메시지 상자에 제목이 뭘로 돼 있었어요? 화면 종료로 돼 있었죠. 그래서 화면 종료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는 다 했고 메시지 박스에서 이제 OK 버튼,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종료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오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비품 등록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료요. 종료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날짜가 떴고 시간이 떴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화면 종료하고 타이틀도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확인 버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이 종료가 됐네요.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3번 문제까지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세 문제 다 같이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에 나온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차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도 그렇고 우리 프로시저도 그렇고 크게 뭐 어렵게 뭐 문제를 꽈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늘 나오던 대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쭉쭉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내용들도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